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인구 구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문제의 해결, 지역별 인구 문제와 해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단원을 배울 때 기본이 되는 게 인구 연령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뉘는데요. 그게는 유소년층은 만 15세 미만, 청장년은 15세에서 64세,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만입니다. 그러면 청장년층은 다르게 표현하면 경제활동 인구, 생산연령 인구, 생산가능 인구, 즉 일을 하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아름고 1학년 학생들은 이 셋 중에서 어느 층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청장년층에 해당됩니다. 만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도 만 15세가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일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인구다. 그리고 크게 이제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용어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은 7% 이상 14% 미만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고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즉 7, 14, 20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사회인 거죠? 네, 고령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임신이 가능한 기간, 평균 15세에서 49세라고 인구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즉 우리 집으로 따졌을 때 우리 집이 자식이 3명 있다. 그럼 합계 출산율이 3입니다. 나는 외동이다. 그러면 그 집의 합계 출산율은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지금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0.8명 정도입니다. 즉, 한 명도 제대로 안 낳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구 부양비는 부양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먹여 살리는 인구가 누구죠? 바로 일하는 인구 청장년층입니다. 그 청장년층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먹여 살리죠. 그래서 인구를 부양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인구 부양비를 구하는 공식은 분모에 일하는 인구인 먹여 살리는 인구인 청장년층이 들어가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합친 게 분자에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인구 부양비가 나오죠. 그래서 인구를 부양하는 15에서 64세 인구가 많아야지 그런 부양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연령은 뜻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쭉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쭉 세웠을 때 딱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중위연령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중위연령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중위연령은 당연히 평균 연령과는 다릅니다. 그냥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성비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우리나라의 성비는 어떻게 되냐? 99.8입니다. 아까 성비가 뭐라고 했죠? 여자 100명일 때 남자 수입니다. 근데 남자 수가 99.8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여자와 남자 중 어떤 성이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여자가 100, 남자가 99.8이니까 현재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출산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지역 자치위별로 출산 장려금이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보면 알다시피 많은 자녀를 출산할수록 장려금이 많아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지역이 많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 지역에 이런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선생님 찾아본 바로는 광양이라는 도시는 넷째 이상 나오면 2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걸 좀 정리할게요. 세계 인구 구조를 보면은 인구 구조는 인구 말 그대로 인구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요. 성별, 연령별, 산업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구조는 생산 연령 인구와 즉 일하는 인구, 청장년층 인구와 그다음에 그 청장년이 노년층, 유소년층을 어떻게 부양하느냐 그 인구 부양비 등을 통해 미래 인구 구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각 연령이 얼마나 있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유소년층 비중이 낮고 노년층 비중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편이죠. 중연령은 선진국이 높습니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인구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는데 자연적 증감,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고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하면 자연적으로 늘고 줄까요? 인구가 많이 태어나면 늘고 인구가 많이 죽으면 감소하겠죠. 그래서 출생과 사망과 관련된 것이 자연적 증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피라미드형이고, 두 번째 인구 피라미드는 종을 거꾸로 한 모양이라고 해서 종형이고요. 이 세 번째는 방추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추 모양이 있더라고요. 한번 각각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피라미드형은 유소년층이 많죠. 반면에 노년층은 적어요. 종형은 이 청장년층이 늘어나고 그 다음 노년층도 피라미드형에 비해서 많습니다. 방추형으로 가면 유소년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인구는 어째 유소년층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형이고 종형은 노인들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그 유소년층이 줄어들고 있어서 정체형. 그리고 방추형은 유소년층이 더 많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종형은 선진국, 대부분의 선진국, 그 다음에 일부 선진국 같은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곳은 유소년층이 계속 줄고 그렇기 때문에 방추형의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본과 인도를 비교한 피라미드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추형, 그 다음 인도는 피라미드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을 보면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비 불균형이 또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유소년층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래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아직까지 너무 많아요. 과잉입니다. 그리고 그 과잉 인구가 도시로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인구 문제의 원인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사망률은 낮아지는 데 비해서 여전히 출생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저출산 고령화가 됐냐 했을 때 저출산 부분을 보면 산하 제한 정책이 1960년대에 있었어요. 강력하게. 산하가 뭘까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적게 낳아라 하는 정책이었고요. 또 여성이 사회 진출 증가, 일을 하게 되면서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면은 저출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산 연령 인구가 결국에는 유소년층이 생산 연령 인구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유소년층이 적으면 결국에는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요.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가 누구죠? 바로 일하는 인구, 생산 연령 인구, 청장년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뭐 5명을 낳아요. 그럼 5명이 부모님을 부양했다면 이제는 외동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1명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니까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해결 노력을 하고 있냐? 선진국은 애를 많이 낳도록 하겠죠. 출산 장려 정책,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은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낳으니까 문제니까 출산 억제 정책을 하고 있고, 또한 개발도상국은 대도시로 너무 몰려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소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중에 하나로 가치관을 변화하게 하는데요. 이제 여성 사회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해서 남녀 가릴 것 없이 육아를 분담하고 이런 균형을 맞추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대 간 정의,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고려해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